네, 안녕하세요.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기영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약사와 약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업적으로서 약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약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이외의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사의 업무 중 한약제제는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일하는 약의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숙한 약사님의 대표적인 역할은 환자를 위해 약을 조제하는 일이지만 약사의 직능은 약의 생산부터 조제, 공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약사는 신약 개발 또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약사의 직능은 크게 창약, 제약, 용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창약이란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의약품 연구개발 업무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약사들은 기업 연구소나 대학교,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서 혁신 신약 개발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은 약을 생산하는 작업입니다. 우수 의약품 생산을 위해서는 의약품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고 생산되는 약품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약품에서 최근 곽강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의약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와 시판 허가 업무도 제약에 포함됩니다. 용약은 생산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단계입니다. 의료기관의 임상약사나 지역약국의 약사가 용약에서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생산된 약의 임상시험 단계에서 투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진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약국 또는 병원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조제 및 복약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마케팅 등 회사의 본사 일을 할 수도 있고 생산연구소에서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진흥원, 심사평가원, 특허청 등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연구소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후보 약물의 발굴, 신약 개발 업무, 유효성 평가, 제형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심도 있는 약학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 후에는 국공립연구소나 대학교, 제약회사 연구소 등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학대학 졸업생 중에 80% 이상이 약국약사 또는 병원 약사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약사의 역할에서 조제 업무는 점점 자동화되어 가고 있지만 처방 전의 오류나 잘못된 용량, 병용 금기약 등을 검수하는 일은 기계에만 맡길 수가 없고 약사가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약사가 새로운 의약품 정보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임상약학에 대한 지식을 꾸준하게 습득을 해서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약학대학 6년제 학제 개편으로 인해서 임상약학 교육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약국 약사 또는 병원 약사로서 임상약학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질환별 의약품들의 효능, 체내 흡수 등에 관한 이해와 응용이 가능해야 하고 새로운 약품의 개발 또는 기존 약품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복용량과 개선 효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한 약품의 조제 시 혼합물의 반응 결과 등을 비교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약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학 연구인 또는 연구약사가 되기 위해서 국공립연구소나 제약회사 연구원 또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약사로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명약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의약품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각 질병에서 사람의 세포, 기관 등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 생명 현상의 근간을 이루는 생체 화학 반응의 기본 원리,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지식과 이와 연계한 화학요법제 및 항생의약품의 이해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약화학 연구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으로는 의약품 혼합물로부터 목적 성분을 분리 정량하기 위한 분석법의 이해, 그리고 약물의 합성 및 대사와 관련된 유기화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생약 또는 천연물 약품의 생산, 품질 평가, 생합성 등에 대한 지식과 의약품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학대학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학대학 교육과정은 큰 범위에서는 약학과 제약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학 분야에서는 주로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민보건의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전문 약학인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제약학을 통해서는 약물의 진단, 예방 및 치료의 원리를 이해하고 신약 개발은 물론 의약품의 합리적인 제조, 생산, 관리 등을 위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약사와 약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약사의 이미지는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외에도 산업체나 공직, 연구소, 특허, 법조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학에 대한 큰 관심보다는 우주항공이나 건축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뭔가 스케일이 컸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런 우주 쪽이나 건축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제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물 2를 선택을 했고, 이유는 생물 선생님이 단순히 좋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강의가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고, 생물에 대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주라던가 어떤 건축 같은 큰 세계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람 세포 안에서도 또 다른 작은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이제 깨달았고,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생물 아니면 화학과 관련된 그런 학과로 진학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을 했었고, 제가 고3이 되고 나서 약학과가 대학교 전공으로 있다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학이라는 분야가 생물, 화학, 물리화학 넓은 범위의 학문을 포괄하고 있고,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을 융합해서 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흥미를 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학과에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약사라는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약학대학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학대학을 진학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약학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생물 과목도 중요하지만 화학과 관련된 전공 과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학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께서는 생물화학 두 과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을 하시면 나중에 약대에 들어오셨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학대학을 졸업을 하면 약사라는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학생들 입장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국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로 진출을 해도 그 약대 안에서 배웠던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노력도 있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약학에 대한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약대를 졸업하고 약대 안에서 배웠던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사회 안에 녹여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어느 전문 직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약사에 대한 공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국 등에 취업을 할 때 경쟁이 조금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약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직에 진출을 해서 어떤 약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그 약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의약품 연구개발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약학대학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연구개발 부분에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 이 약학 분야의 성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단순히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국에 있는 약사님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